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7월 21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2심 재판, 즉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3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 2심 재판부 의정부 지법 형사 3부는 1심의 판단, 즉 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오늘 이 소식을 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장모도 이렇게 구속하는데 아니 앞으로 그동안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검찰의 조작이다, 사사건건 이렇게 주장해왔던 이재명과 민주당 더 이상 이런 얘기 못하겠죠. 앞으로 똑같은 이런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지금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과 여러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외에도 조국의 재판, 그 딸 조민에 대한 기소 여부도 아주 공정하게 정당한 법의 심판대 위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장모 최은순 올해 나이 76세입니다. 이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를 해서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소송 과정에서 위조된 이 잔액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에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해서 절반은 최 씨가 명의 신탁한 회사에 또 다른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최 씨는 전부 동업자 안 씨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재판부는 항소 때 변호인 측이 그 1심 판결에 그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 그러니까 위조한 건 맞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 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피고인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징역 1년 너무 심하다, 많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 재판부 피고인이 주도해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1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라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자, 법정 구속한다라고 밝히자 아주 예상을 못했는지 이 최 씨는 굉장히 아주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관계자들에 의해서 들려서 퇴장했다라고 하는데 자, 어찌되었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예 법정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자, 누가 됐든 대통령의 장모든 대통령의 사위든 아들, 딸이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이 대한민국 이게 법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판결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사법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항상 자신들이 억울하다. 검찰이,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다 조작했다. 이렇게 검찰을 비난해 왔지만 그런 검찰이 이렇게 장모까지 구속하고 장모까지 이렇게 항소심까지 끌고 오면서 이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아주 검찰 측에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더 이상 야당은 검찰 탓을 앞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조국 전 장관 지금 2심 항소심 재판이 겨우겨우 열리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올까지 3년 넘게 걸렸죠. 2심 재판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도 지금 뭐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비리가 진행 중이고 최근 아주 급변하고 있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이 곧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거나 글쎄요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장모까지 구속되는 마당에 또다시 글쎄요 이재명과 이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 탓을 할 것인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정 구속되었다 라는 소식을 알리는 그 기사 댓글을 보더라도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야당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보였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장모가 이렇게 구속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조금 조심스러워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조금 아슬아슬한 이런 측면이 많았습니다. 최근 그 리투아니아 방문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 뭐 해외에 나가서 명품 쇼핑을 했다. 자, 이렇게 야당이 비난했는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대처가 너무나 뒷북이었고 글쎄 해명이라는 게 참 뭔가 구차한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좀 자중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야당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